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KHRS의 EKG 에듀케이셔널 코스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과 AV 블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은 아트리움에 있는 우리 몸의 페이스메이커인 SA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AV 노드, 히스, 번들 브랜치, 퍼킨즈까지 전달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심전도에서 보시게 되면 PAV 직전에 SA 노드에서 임펄스가 포메이션 되고 여기서 P의 아티리얼로 컨덕션 그리고 그 사이 AV 노드에서 히스 번들 브랜치, 퍼킨즈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 웨이브의 시작에서 QRS 직전까지 PR 인터벌은 이러한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페이스메이커에는 도미넌트한 페이스메이커인 SA 노드가 1분당 60에서 100회 정도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서브시디어리하게 AV 정션에 있는 AV 노드와 히스 번들이 40에서 60회 그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벤트리클에 있는 디스탈 퍼킨즈 시스템에서 30에서 40회 정도 심장을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AV 컨덕션 시스템에서 이러한 딜레이나 아니면 인터미턴트 컴플리트하게 블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분류로서 first degree는 딜레이가 됨으로써 컨덕션 타임이 프롤ongation 되는 것이고 second degree에서는 인터미턴트하게 third degree에서는 persistent하게 non-conduction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AV 블락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심전도를 보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심전도에서 AV 블락의 타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P웨이브와 QRS를 찾고 P웨이브와 QRS의 연관성 등 상관성 그리고 PR 인터벌이 컨지스턴트한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어려워서 복잡하다면 레더그램을 사용해서 이 A와 AV, V와 연관성을 보면서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first degree AV 블락은 미스노멀한 용어입니다. 이 블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AV 정션을 통한 이런 컨덕션이 딜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PR 인터벌의 프롤ongation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R 인터벌이 200ms 이상 정도 프롤ongation 된다면 이 PAV에서 QRS까지 연기된다면 이것을 first degree AV 블락 PR prolongation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second degree AV 블락부터는 인터미턴트하게 컨덕션이 non-컨덕션이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모비스 타입 1 벤케바우 타입과 모비스 타입 2로 나뉩니다. 먼저 모비스 타입 1은 이러한 블락이 되기 직전까지 PR이 점점점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 차단 부위는 주로 AV 노드에서 혹은 프록시말 히스 번들 쪽으로 보고 있고 주로는 리버서블하고 그 예후가 비나인하기 때문에 좋은 코스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PR이 처음에 280, 340, 380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점 증가하는 폭은 점점점 작아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블락드 P웨이브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의 PR은 제일 길며 그 다음에 첫 번째 발생하는 PR은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이 블락드된 P웨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RR 인터벌은 그 전에 RR 인터벌의 2배수에 몸이 지구되고 또한 이 PP 인터벌은 레귤러한데 PR이 점점 프롤ongation 되기 때문에 RR 인터벌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벤케바흐 모비스 타입 1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정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비스 타입 2는요. PR 인터벌이 컨스턴트합니다. 즉 일정한데요. 일정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빠지는 패턴입니다. 차단 부위는 히스 번들과 번들 브랜치, 인프라 히시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고도 방식 차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레더그램이고요.
다음으로는 third degree AV 블락, complete AV 블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트리움에서 벤트리클까지 컨덕션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PP 간의 인터벌은 레귤러합니다. 그리고 RR 간의 인터벌도 레귤러합니다. 그래서 P가 전달되지만 R도 R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달되는 완전히 차단된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컴플리트 AV 블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단 부위는 와이드 QRS, 이 QRS가 와이드한 경우에는 디스탈의 히스 번들에서 블락이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내로 QRS인 경우에는 AV 노드 또는 프록시멀 히스 번들에 블락이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5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증상이 없는데 검진에서 시행한 심전도상에서 특이 소변이 관찰된다고 해서 리퍼되신 분입니다. 먼저 11리드 심전도에서는 왼쪽은 랩리드, 오른쪽은 프리코디알 리드고요. 맨 밑에 제 한 리드를 가지고 저에게 찍습니다. 여기서는 V1을 선택했었는데 V1에서 보시면 P, QRS, P, QRS 안 보이고 P, QRS, P, QRS, QRS, P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보았더니 PR이 점점점 길어지고 블락드 P 웨이브 그리고 그 직전에 PR이 제일 길고 그 다음 PR이 짧고 그리고 RR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블락드 P 웨이브 중심으로 한 RR 인터벌은 2250이지만 그 직전에 RR 인터는 1195로서 두 배를 했을 때보다 이거보다 더 작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티피컬한 AV 벤케 블락 시퀀싱을 보이게 되고요. 이 4대3이라는 뜻은 P웨이브가 4비트가 지나갈 때 QRS로 3비트가 컨덕션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심텀도 없고 모비스 타입 1 자체가 비나인한 코스를 보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47세 여자 환자고 하루 전에 발생한 체스트 디스컴포트 주소로 내원했었고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ARB, 스타틴, 메폴빈을 복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원 당시 심전도상에서 보시면 PQRSP, PQRSP 이런 식으로 P가 2개 나올 때마다 QRS로 컨덕션 되는 것은 한 비트였습니다. 그래서 2-to-1 AB 블락이었고요. 이러한 2-to-1 AB 블락은 사실은 이게 모비지 타입 1인지 2인지는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비트만 컨덕션이 되기 때문에 감별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2-to-1 AB 블락에서 어느 쪽에 블락이 있는지, AB 노달 쪽인지, 아니면 인프라 노달 쪽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클루를 가지고 수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QRS 듀레이션을 보았을 때 QRS 듀레이션이 내로우하다면 AB 노달의 블락이 있겠다. 와이드하다면 인프라 노달의 블락이 있겠다고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on-invasive 매뉴버인 엑서사이즈와 아트로핀을 통해서 하트레이트와 AB 컨덕션을 향상시켰을 때 만약에 AB 노달 블락이 있는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보이겠고 만약에 더 나빠지면 인프라 노달에 블락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갈 매뉴버와 같이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는 하트레이트와 AB 컨덕션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AB 노달인 경우에 더 나빠지게 되고 인프라 노달인 경우에 더 컨덕션이 잘 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어큐트 MI로 환자가 왔는데 2-to-1 AB 블락이라고 했을 때 임페리얼 또는 RV 임팍이 있다면 아마도 RCA RV 브랜치 위에 프록시마 IC 오클루전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AB 노달에 블락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안테리어 쪽에 MI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아마도 프록시마 LAD에 오클루전이 발생하는 임플란 또는 인트라 노달의 AB 블락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밀 테스트, 즉 엑서사이즈를 해서 AB 컨덕션을 증가를 시켰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P 웨이브, P 웨이브, 이 T 웨이브 모양 좀 이상합니다. 여기 P 웨이브 있는데 T 웨이브 모양 이상하고요.
아마도 T 웨이브 위에 P 웨이브 같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서 보았을 때 PPPQRS, PPPQRS 3대1로 컨덕션 되는 양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non-conducted P 웨이브가 2비트 이상이고 1비트는 이 P 웨이브가 QRS로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PR 인터벌이 컨스턴트하며 PP 사이클이 레귤러한 경우를 하이 디그리 EB 블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텀이 있었고, 이러한 하이 디그리 EB 블락은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65세 남자 환자가 수주 전에 활동 시 숨찬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내원 당시 심전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P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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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빠지고 PQRS, PQRS, PQRS 이런 패턴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레더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PR이 인터벌이 일정하고 빠지고 일정하고 빠지고 하는 세컨 디그리 에미블랑 몹스 타입 2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고 몹스 타입 2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있다가 수행한 심전도에서 그 당시에 갑자기 조금 더 숨이 차다라고 구조를 하셨었고, 심전도 패턴을 보게 되면 바뀐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PQRS와 P, PQRS, P, PQRS-P 이러한 것들을 보이다가 여기 P, P, PQRS, P, P, PQRS와 같이 투투원 AB 블락에서 3-2 AB 블락으로 진행하는 하이 디그리 AB 블락 소변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이 디그리 AB 블락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시행하기로 했었고, 페이스메이커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는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해서 백업으로 한 상태로 저희는 페이스메이커를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직전에 EP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 EP 스터디에서 보시게 되면 2-1 AB 블락인데 HV도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HV로 컨덕션 되지 않는 HB 블락이 소변이 관찰되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했었고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2-3일 전부터 에피게스틱 페인과 노지어 보미팅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포로시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고요. 저희한테 노티가 오기로는 환자가 컴퓨터 AB 블락이 의심이 된다라고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PQRS, BPP, PQRS, PR 인터벌이 컨스턴트하고 PP가 레깅하면서 P웨이브가 non-conductive 웨이브 3R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하이 디그리 AB 블락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요. 환자가 또 클루드 에피게스틱 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EKG상에서 2, 3, AVF, V4, 5, 6에서 ST 엘리베이션 소견 관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지오를 시행했고요. 이니셜 카디악 엔자임에서도 하이 센시티브 TNI가 23,000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안지오상에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되었는지 한 80% 정도의 LAD의 스테노시스 관찰되었습니다. 일단 이에 커플리 이전이라 생각을 하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 PCI를 시행했었고요. 이틀 뒤에 시행한 에코상에서는 EF 60%로 내부 에이픽스에는 아키네지아가 있는 소변이 관찰되었습니다. 충분히 PCI가 잘 되었고, 남아있는 팔로우 에코상에서도 LV 에이픽스에는 아키네지아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잘 호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안테리얼 MI로 인한 스템으로 인한 하이 디그리 AB 블락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계속 지켜봤었는데 4, 5일째 진행한 심리도에서 PQRS, PQRS-B, PQRS-B, PQRS, PR 인터벌이 자체가 컨스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P 인터벌 레귤러, RR 인터벌 레귤러, 그다음에 P와 R과는 디소시에이션이 있는 하이 디그리 AB 블락에서 컴플리트 AB 블락으로 진행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피스터디를 했을 때 인트라 히시안 블락이 관찰되었습니다. 스플리트 히스하고 블락이 되는 인트라 히시안 블락이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